오늘 주목받은 판결 여러 개 있었다 그러죠. 그중에 또 하나가 국민적 관심 끈 게 하재근 평론가님 박수홍 씨 친형 부부에 대한 지금 선고가 있었잖아요. 예, 박수영 씨가 2021년에 친형 부부를 고소했었거든요. 네. 그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 겁니다. 아. 박수홍 씨 친형 부부가 네.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박수홍 씨 개인 자금 등 48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박수홍 씨 친형에 대해서는 7년 구형, 형수에 대해서는 3년 구형을 했었거든요. 네. 또 오늘 나온 선고를 보면 박수홍 씨 친형은 20억 횡령이 인정되면서 2년,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어허. 또 형수는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징역 2년이 선고된 친형의 경우에는 네. 수사 공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해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하. 요 그래픽 잠깐만 놔둬보세요. 요 그래픽. 왜냐면 사실 앞서 전청조의 선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요 박수홍 씨 친형 부부의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고 검찰이 구형한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보세요. 지금 징역 형에게 친형한테는 7년을 구형해서 검찰이 7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한 거예요. 재판부한테. 그리고 형수한테 3년 구형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오늘 선고는 백성원 변호사님 이렇게 나왔어요. 징역 2년, 형은 징역 2년, 그리고 형수는 무죄. 혹시 예상했습니까? 어느 정도? 사실 뭐 제가 저희 증거 기록을 전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단은 지금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일단 친형이 그러니까 법인 두 곳의 돈을 횡령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박수홍 씨 개인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 무죄를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형수까지 이제 무죄를 판단한 것인데 이제 그래도 횡령액이 한 20억 되잖아요. 이제 유죄 판단한 게. 근데 징역 2년이면 사실 굉장히 낮은 건데요. 그래요? 일단 지금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횡령 과정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횡령 액수의 대부분이 뭐 허위 인사들 해서 월급 같은 거 빼돌리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대부분 박수홍 씨 뭐 생활비나 박수홍 씨 부모님 생활비 같은 것들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박수홍 씨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이제 판결문에 명시했단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횡령을 한 건 사실이나 그 금액에 비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2년밖에 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박수홍 씨 측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판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박수홍 씨 측 대리인도 역시 비슷한 뜻을 밝혔는데 형수 무죄가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일단 도저히 이해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횡령 액수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걸 통해서도 정확하게 이제 횡령 액수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받을 것이고 당연히 항소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힌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박수홍 씨 측은 오늘 선고가 너무 분통이 터질 거예요. 당장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혹시 백성원 변호사님, 박수홍 씨 친형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아내,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형수가 무죄된 것에 혹시 뭔가 좀 자신감 없고, 나도 이참에 항소해볼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도 무조건 항소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박수홍 씨 형 쪽은, 그러니까 형수 무죄 나온 부분이 항소를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형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억울함으로써 하고 본인은 혐의가 없고 검찰이 다 더 쉬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수홍 씨 개인의 명예가 파탄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 때문에 지금 본인도 그렇고 본인 가족이 다 파탄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박수홍 씨 형도 무죄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2년이 선고됐다는 건 어쨌건 횡령했다는 거를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일단 항소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박수홍 씨 측 입장에서 보면 친형이 오늘 2년이 선고되면서 원래 보석으로 풀려났단 말이죠. 법정 구속도 안 했어요. 법정 구속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찌 보면 박수홍 씨 측에서 굉장히 좀 경황될 것 같고 그와 반대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수홍 씨 친형 입장에서도 무죄를 주장한 상황에서 일단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선고, 오늘 판결 내용 박수홍 씨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격앙된 분위기임을 좀 감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선고가 있기 전에 전혜연 평론가님, 박수홍 씨가 뭔가 이 심경을 밝힌 게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달 22일 박수홍 씨는 본인의 친형 부부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참 이 내용에 동감하시는 분들은 참 가슴이 답답해지실 텐데 네. 일단 이 친형 부부가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박송 씨가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고요. 그 다음 부분, 이게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피고인들, 즉 형 부부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서 네. 박수행 씨에 대해서 없는 사실로 사회적으로 파탄나게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엄벌탄원서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주입시켜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나게 된 장본인들, 피해에 대한 변제의 의지도 없다라고 했고, 사실 박송 씨가 굉장히 오랜 시간 가족들을 부양한 것으로 전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가족들이 되었다.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남다라면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하하. 실제로 박송 씨가요, 과거 방송에 나왔을 때 진짜 친형 부부가 이게 모든 건 친형 부부가 알아서 경제적인 부분은 형 부부에게 맡기고 자기는 정말 이 일만 열심히 해왔다. 그런 걸 밝힌 적이 있어요. 줄곧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그 내용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나 이게 구분이 아직 안 돼 있는 거네. 아니요, 저희 형이 재테크의 귀재라 아버지, 어머니, 저가 다 우리 형한테 맡겼어요. 근데 다 갖고 나서 이제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빚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 형은 그 재테크가 아주 그게 딱 한번 재밌으시대요. 다 갚았어요. 야, 다 갚았다. 이제 야, 3년 걸려서 다 갚았다. 또 사, 우리 형이. 근데 이제 한 3년, 4년 편하게 살았어, 우리가. 그랬더니 우리 형이 또 샀어. 그래서 왜? 또 샀어. 그래서 또 빚이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요즘에 또 내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 이게 달리기 하는 게 있더라고. 나도 모르겠네. 사실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때 장면이 진짜 너무 안쓰러워 보이고 막 그러는데 혹시 저때는 백성문 변호사님 진짜 네. 박송 씨는 철석같이 형 부부를 믿어왔을까요, 진짜로? 사실 저 방송에서 보이는 박송 씨의 표정을 보면 저거는 뭐 알면서도 거짓으로 저런 표정을 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저 때는 말 그대로 철저하게 믿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배신감이 더 컸었던 것이고 그러네요. 그 배신감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박송 씨가 엄벌 탄원서를 냈다는 얘기도 전현 평론가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번 판결에 그러면 이 엄벌 탄원서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법원 자체에서 1심에서 판단한 것 내용 자체가 기소된 이 공소사실, 범죄사실 중에 일부만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기소된 내용이 전부 유죄가 인정이 된 게 아니에요. 네. 일부만 유죄로 인정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횡령한 그 돈도 일부분 박수홍 씨나 박수홍 씨 부모님의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이제 재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형량이 저렇게 낮아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박수홍 씨의 그 엄벌 탄원서에 들어가 있는 박수홍 씨 심경이 이번 판결에는 반영이 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네. 아직 이 판결은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아하. 그리고 어차피 항소가 이루어질 것이고 네. 이 판결의 이제 마지막 판결까지 확인, 그러니까 항소도 대법원까지 간다면 그 끝까지 확인을 해보고 이 판결 전체를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국민적 공분과 함께 관심을 끌었던 오늘 두 판결 나란히 선고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두 재판 모두 항소가 이루어질 게 지금 불보듯 뻔해요. 어쨌든 이 판결 앞으로의 재판도 뉴스파이터가 차분하게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